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시각적으로 딱 보면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일본의 바쿤의 신제품입니다. 예, 바쿤의 신제품 중에서 앰프 5522P라는 모델인데요. 저희가 바쿤은 예전에도 몇 번 리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마다 정말 일반적인 정말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 이런 제품들과는 정말 다른 그들만의 독자적인 설계와 또 아주 독창적인 음질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극찬을 하곤 했었는데요. 간만에 또 신제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바쿤의 신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김편님 몇 년 전에 바쿤 쪽에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바쿤 초청으로 간 건 아니고요. 예. 거기 이제 본사가 구마모토에 있어요. 네. 예, 거기 이제 한번 여행 삼아서 갔다 온 거고. 네. 대신 이제 그 제작자는 제가 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네. 한 3번 정도 인터뷰를 해왔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 바쿤 앰프와 DAC 프리앰프 이런 거를 지금까지 세보니까 폰 앰프까지 포함해서 한 7개 모델을 직접 구매해서 썼던 적이 있어요. 아, 네. 워낙 그 소리결 뭐 이런 걸 좋아해갖고, 그래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브랜드 네. 중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편님의 그 평론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바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처음 7511 일어난 그 엔트리 모델이었는데, 네. 그거를 사러 거기 그 당시 이제 그 수입사 예. 그 개인 아파트까지 찾아가갖고 네. 들고 왔던 기억이 지금 아주 생생합니다. 네. 김편님한테는 진짜 굉장히 큰 의미가 깊은 브랜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바쿤을 계속 여러 가지 좀 써보면서 이 음질적인 부분에서 요즘 뭐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유명 브랜드, 유명 대형 브랜드 그들이 그 추구하는 그쪽이랑은 굉장히 차별되는 그런 사운드 그런 게 이제 설계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거에 굉장히 좀 매료돼가지고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관심 있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이 소개하는 일반적인 바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좀 조그만 사이즈들이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바쿤이 계속 이렇게 큰 사이즈의 플래그십 레퍼런스 기기들을 계속 내놨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5 시리즈였는데요. 예. 그 지금 여기 보이는 522P 그 이전 모델이 521이었는데요. 네. 그건 이제 5 시리즈의 대표적인 이제 파워 앰프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 2014년, 15년 요때 이제 1년 동안 썼던 모델인데, 네. 그거하고는 완전 설계라든지 출력 이런 게 전원부까지 네. 완전 환골탈태한 그런 파워 앰프입니다. 네. 근데 이번 제품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전면에 이 디스플레이 창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바쿤에서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디스플레이 창이 생겼고요. 여기서 뭐 볼륨 수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개인이죠, 정확히는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면에 좌측으로 보면은 이제 입력 선택 노브가 있고, 중앙에는 이제 볼륨 노브가 아니라 개인 노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우측에는 전원 온오프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3개의 노브가 오렌지빛의 이 노브 이것만 보면은 자꾸 가슴이 설레는 그렇죠. 그런 디자인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손때가 묻을수록 좀 와인빛 네. 색깔이 이제 되게 예쁘게 나요. 네. 그래갖고 그런 재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참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품이 아니라 예. 수제품, 그렇죠. 그렇죠? 수제 예술품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앰프입니다. 네. 그리고 상판으로 좀 눈을 옮기면은 중앙에 방열판이 딱 있습니다. 예. 등짝으로 길게 방열판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입력단은 XLR 입력, RCA 입력, 그다음에 그 사트리 링크용인데 이제 BNC 단자를 취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3조의 입력단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트리 링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쿤의 프리앰프랑 아, 그렇죠. 연결을 했을 때 전류 출력을 해갖고 이 파워 앰프 입장에서 전류 입력을 받을 때 네. 왜냐면은 이 사트리 회로 그러니까 바쿤의 기본 증폭 회로를 이제 사트리 회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예. 여기도 이제 SCL이라고 브랜드 이름이 있는데 이게 사트리 서킷 라보라토리의 약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인데 이 바쿤의 상징인 사트리 회로 자체가 전류 입력 그리고 나서 전류 출력하는 증폭 회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솔리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저항 B로 그 증폭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운데 게 볼륨이 아니라 개인이죠. 개인인 이유가 그 사투리 회로 뒷단에 오는 그 저항값을 조절해갖고 네. 두 개의 저항비로 그렇죠. 이제 뒤에 있는 저항값이 높을수록 볼륨이 개인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BNC 단자도 프리앰프에서 전류 출력을 받을 때, 전류 신호를 받을 때 쓰는 단자다 이렇게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개인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이제 볼륨을 설치를 하잖아요. 웬만한 인티앰프들은. 근데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거는 입력 게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입력 게인. 그 다음에 볼륨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테뉴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죠. 감색입니다. 감색이. 그렇죠. 볼륨을 감세해서 일반적인 청취 환경에서 듣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설계한 거고 개인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음질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다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MB가 낮은 볼륨에서 그렇죠. 상당히 좋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에어 그쪽이 이제 이 개인을 조절하는 걸로 되게 이제 유명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부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내부에 여기 우측에 보면은 히비키라는 글자가 딱 써 있어요. 이게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저는 히비키 하니까 자꾸 술이 생각나기는 하는데 예, 그거랑 관련은 없고요. 예, 히비키 그 서킷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서킷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바쿤 앰프의 핵심 기술이죠. 그렇죠. 이게 2018년에 이제 새로 개발이 된 예. 사투리 회로의 일종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이 앰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렬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히비키가 이제 울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기존 사투리 회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류 입력을 해서 전류 출력을 하는 증폭 회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XLR 입력이나 그 RCA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건 무조건 전압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증폭을 하기 위해서 전류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운데서 변환 버퍼 회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사투리 회로는 그 앞에 항상 입력 버퍼 회로가 있었는데 이 바쿤에서는 이 입력 버퍼 회로 때문에 사투리 회로의 음질이 손해가 본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입력 버퍼 없이도 앞에 들어오는 전압 신호를 전류 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포함을 시킨 게 이 히비키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히비키, 이 회로를 갖춘 이렇게 바꾼 앰프를 저도 이제 그 뭐 751 MK4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음질적인 부분들에서 확실히 기존 모델하고 또 강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청감상으로는 좀 순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죠. 스피드도 예. 상당히 좀 빨라지는, 그리고 상당히 빠릿빠릿해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오른쪽이 전원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에서 전면에서 볼 때 왼쪽 편이 증폭부. 그렇죠. 예. 그리고 보니까 전원 쪽이 이번에 좀 새로워졌어요. 그렇죠. 사실 리니어 전원부가 아니라 SMPS 전원부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3개씩이나. 그렇죠. 그리고 SMPS를 이제 좌우 채널 별도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앞쪽에 뭐 컨트롤부라든가 이쪽에 이제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따로 쓴.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레퍼런스급 이렇게 되면은 리니어 전원부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뭐 코드 일렉트로닉스나 이런 데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예. 리니어 전원부가 이제 열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한 음질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 SMPS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521 전작에 비해서 얘가 지금 출력이 그때는 35W였는데 아, 그렇죠. 전격 기준으로요. 지금 얘가 58W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그 외율은 한 0.3에서 0.4%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전원부가 훨씬 커져야 되고 네. 열이 더 많이 나니까 네. 특히 이 사투리 회로는 바이오스 전류를 많이 흐려주는 대표적인 회로예요. 그래갖고 그렇죠. 이쪽이 지금 거의 클래스 A 앰프처럼 뜨끈뜨끈한데, 네. 음악을 막 많이 틀어놓으면 그렇죠.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7511 때도 그랬고 5521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발열을 줄이기 위한 거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출력이 거의 더블로 늘어나면서 네. 그거에 어떤 더 강력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이 높은 SMPS 전원부를 쓴 게 아닐까. 네.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 채널 분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채널 간 간섭, 크로스토크도 줄이려는 전원부부터 네.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기기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는 여기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그럼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들어본 음악들 또 이런 거 들어보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세팅한 시스템, 녹음하는 시스템은 일단 앞단에 스위치 허브를 하나 썼습니다.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루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유명하죠. 루민에서 내놓은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 L2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로 루민의 P1 미니, 예전에 저희가 P1을 한번 리뷰를 했었죠. 한 적이 있었는데 P1의 미니 라는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해서 소스기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단은 이게 세 개잖아요. XLR, RCA, 그 다음에 사트리크, BNC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는 RCA로 연결하는 게 이 희비기 증폭의 어떤 장점, 그렇죠. 강점, 매력을 훨씬 더 끌어내기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RCA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5로 매칭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 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가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주는 느낌 그걸 믿는 거야. 내겐 너무 아름다운 너의 밤을 지켜주겠어. 우린 오늘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세팅 측면에서 처음에는 루미네 P1 미니에서 P1 미니가 이제 디지털 볼륨 내장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거를 최대치로 해가지고 고정 볼륨으로 해서 여기다 출력을 했었는데 저쪽에서는 조금 내리고 그렇게 재생했을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이내믹 뭐 헤드룸도 좀 더 생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티앰프나 일반적인 프리앰프와 연결할 때는 사실은 소스 기기에서는 최대 100% 나가는 게 맞죠. 픽스드 볼륨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네. 개인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게 개인이 있으니까 예. 사실상 볼륨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소스기기 직결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정체성 그 자체는 파워앰프이기 때문에 아, 예. 프리앰프를 집어넣어서 서로 개인을 논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사실 얘가 23.5dB 예. 개인 이득이. 그렇죠. 그러니까 15배 보이니까 파워앰프 치고는 약간 모자르니까 예. 그래서 한 프리앰프에서 한 10dB 정도로 좀 개인을 나눠가지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네. 하지만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죠. 소스기기 직결을 하면 그렇죠. 그만큼 좀 투명하고 네. 좀 퓨어한 사운드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소스기기 직결할 때 그리고 가운데 프리앰프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가운데 개인 노브를 네. 조절하는 그러니까 프리앰프나 소스기기 그 출력값하고 출력 레벨하고 비교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도 꼭 네. 필요하고 또 그게 상당히 취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리고 그 음질적인 이런 것들 좀 들어보면, 와, 저는 기존에 이거를 몇 달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오디오 쇼에서, 오디오 박람회장에서 윌슨 오디오의 와트퍼피 신형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매칭했던 걸로 아는데, 오, 바쿤이 이게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바쿤은 막 플래그십 레퍼런스 시리즈는 못 써봤어요. 사실 관심은 많았었는데 와 와트퍼피랑 굉장히 근사한 사운드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봤더니 이게 바쿤은 항상 소출력에 뭐 드라이빙이 좀 쉬운 북쉘프나 이런 것들과 매칭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좀 선입견이 아니었나 사실. 그렇죠. 예, 이것도 들어보니까 일단은 드라이빙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출력이 사실 70W는 최대 출력이고 채널당 58W? 그렇죠. 이게 이제 전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력 생각하면은 뭐 상당히 힘이 상당히 좋은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녹음한 세 곡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예. 일단 저음이 되게 빵빵하게 나온다. 아, 네. 저 이제 아탈란테 저게 이제 3웨이 스피커고 그렇죠. 오퍼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사실 이 파워앰프는 저번 주에 제 시청실에서 한 일주일 동안 써봤어요. 그리고 아, 예. BMW 그 801 디포랑 연결을 네. 해서 그것도 10인치 우프가 두 발이 붙어 있는 앰프잖아요. 저기 스피커잖아요. 사실 쉽지 않죠. 예, 거기서도 저음을 그 샘물 깃듯이 예. 그냥 쭉쭉 길어 올리는 거 보고서 예. 파워앰프 바쿰 파워앰프가 이제 출력까지 파워까지 이제 완전 끌어올렸다. 예. 그래서 이 522P의 가장 큰 첫 번째 이 시그니처는 예. 늘어난 스피커 구동력인 것 같아요. 특히 저음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전작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쿤하면은 사실 저는 음색적인 부분이 가장 최고의 강점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제 예전에 뭐 7511이나 이런 것들을 한참 쓰면서 그때도 뭐 라포트하고도 연결도 해보고 그다음에 아탈란테 3 예, 저희가 뭐 이번에 리뷰도 많이 했었던 그거랑도 매칭해서 들어보면 오늘 녹음한 것 중에서는 아마 뭐 첫 번째 뉴진스의 뭐 보컬도 그렇지만 두 번째 이런 곡들 들어보면 정말 일단은 기본적으로 퓨어한데 거기에다 약간 달콤한 이런 설탕 한 스푼 넣은 것 같은 약간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쿤 앰프 특히 이 522P 같은 경우는 이 출력 트랜지스터로 모스펫을 썼잖아요. 네. 그래갖고서 이제 채널당 2개 그래갖고 하나하나씩 푸시풀라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AP 앰프예요. 예. 그러니까 모스펫을 쓴 앰프답게 음끝이 되게 여성스럽고 예. 되게 그 지금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퓨어하고 예. 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7 시리즈에 비해서 5 시리즈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은 채널 간 크로스 토크가 거의 없어갖고 아, 예. 스테레오 이미지하고 가운데 이미지 포커싱 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세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에서 조금 멀리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 무대가
저 스피커는 완전 사라지고 무대만이 딱 남아있는 네. 그 핀포인트로 악기들이 맺히는 그 모습이 되게 장관이었어요. 그래갖고 네. 역시 바쿤 앰프의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 5522P의 느낌은 저음 파워가 늘어난 거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 퓨어한 음색을 놓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5 시리즈다운 그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가 아주 강력했다. 예. 그렇게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계와 디자인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예전에 바쿤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뷰에도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서양의 어떤 그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어떤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예, 근데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이 5 시리즈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무대 자체가 포커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무대가 전혀 좁지를 않아요. 예, 그 조그만 뭐 751이나 이런 것들은 막뭐 입체적인 무대 뭐 이런 것들이 뭐 부각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앰프로 들어보니까 아까 김 편님 말씀하셨듯이 막 중앙에 딱 드럼이 딱 버티고 서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뎁스도 상당히 깊게 나오고요. 그렇죠. 예, 입체적인 무대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알타르테 5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지만 지난번에 그러니까 윌슨 와트퍼피 이런 것들이랑 매칭해서 오디오 쇼에 나온 이유가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도 매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521을 직접 써봤던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때는 이제 300B 느낌이었으면은 예, 지금은 똑같은 직열 상극관인데 출력을 키운 845 느낌이 많이 났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순수한 느낌의 음색은 여전하다. 하지만 출력과 그 저음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음의 그립력 이런 예. 거는 상당히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바쿤의 신제품 앰프 52P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